경상남도 사천의 한 아파트 뒤편. 오가는 사람 없이 고요한 주택가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반갑게 손을 들고 달려가는 여성. 그녀가 향하는 곳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 있습니다. 기다렸던 만남이었는지 여성은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남성은 차량 뒤에 그대로 서 있다가 잠시 후 여성 뒤로 바짝 다가섭니다. 그러더니 몸싸움을 벌이는 듯 갑자기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사람. 이내 몸이 엉킨 채 차량 아래로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고 112입니다. 여기 피투성이 된 사람이 지금 둘이나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분 두 사람이 싸우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둘 다 쓰러져 있어요, 지금.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남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은 여성. 인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16살 송지수 양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예리한 물건에 의한 목 부위 손상. 그 손상이 집중된 곳은 크게 두 곳인데요. 첫 번째 이제 목 부위입니다. 목에는 12개, 절창과 자창, 즉 예기 손상이라고 불리우는 찌르는, 그리고 배는 상처가 있고요. 사실 목뼈까지 이렇게 닿아서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리고 지수양과 함께 있던 남성 역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의 상태는 어땠을까? 눈을 계속 감고만 있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찔린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베인 상처라 가지고 자해를 한 건지 그거를 이제 물어봤었는데 한참 있다가 본인이 했다고. 그는 곧장 용의자로 체포됐는데 별다른 도주나 저항 없이 이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용의 남성은 피해자보다 한 살 많은 17살의 이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군과 피해자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 보통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보호자분 오셔서 이제 의료진이랑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이군은 주소지인 강원도 원주에서 사천까지 내려와 지수양을 살해한 겁니다. 지수양의 반가운 인사로 봐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인가요? 인터넷 채팅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채팅 친구입니다. 이군은 지수양과 4년간 채팅을 하며 알고 지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살해할 결심으로 처음 찾아온 그에게 지수양은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고 쓰러진 지수양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역시 왜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진짜 막 5분 전만 해도 계속 같이 통화하고 게임하고 있었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남자애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날 자기한테 멀리서 좀 선물을 주러 온다. 그냥 선물만 받고 와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잠깐 선물을 받고 돌아온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지수양. 그날 옷차림으로 봐 잠깐의 외출을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채팅만 주고받다 4년 만에 처음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을 두 사람. 처음 이들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4년 전 지수양과 함께 온라인에서 이군을 알게 됐다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이랑 그 친구랑 같이 4명에서 게임에서 알게 됐어요. 지수양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군을 알게 된 뒤 단체 대방을 만들고 3년 정도 유지했다는 세 사람. 이군과 종종 1대1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이군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사는 데서 올 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군은 자신이 사천에 간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한 이군의 행적은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사천터미널 CCTV에 이군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이군은 택시를 타고 이동해 5분여 뒤 지수양이 집 근처에 도착합니다. 성큼성큼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 아파트 이곳저곳을 살피는 이군. 놀이터와 아파트 곳곳을 돌면서 그는 뭘 하고 있던 걸까? 아파트 경비원은 그날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는 가방. 당연히 입주민인 줄 알고 내가 습득을 했죠. 아니 내용문이 보니까 꼭지가 들어서 바로 인수를 옮겨버렸죠. 놀랍게도 가방 안에 커다란 손도끼와 라이터 휘발유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의 주인은 이군입니다. 손도끼와 라이터 휘발유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손도끼는 칼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고 라이터 휘발유는 저에게 뿌리고 분신을 하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나요? 저 혼자 피해자를 좋아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당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어차피 저와 피해자는 관계가 지속되지 못할 테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새로 맺는 것은 너무 싫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저 혼자 지수양을 좋아했을 뿐인데 그녀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게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던 걸까? 더군다나 시작도 한 적 없는 관계가 끝날까 봐 걱정돼 살해했다는 말도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군이 사건 이후 수감 중에 직접 썼다는 편지 한 통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칸에 2줄씩 빼곡하게 적힌 3장의 편지. 수신인은 바로 자신이 살해한 지수양이었습니다. 네 목소리라면 고막이 터지고 달팽이관이 찢어져도 좋았어. 너희 머리끈을 손목에 감는다면 나에겐 그 어떤 명품 시계보다 가치가 있을 거야. 누군가 내게 완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하려던 모든 말을 너가 해주고 있었어. 지금 가해자는 피해자를 거의 뭐 예수님처럼 어떤 종교적인 대상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수양에게 보낸 메시지와 편지 속에서 이군은 그녀를 이상적인 존재로 추앙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떨까?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거는 극도로 또 평가절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지수양을 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면서 반대로 자신은 하찮은 존재라며 비하하는 이군. 애가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랬지? 좀 너무 중학교 때는 착했던 것 같은데 먼저 다가가진 않는데 근데 다가오면 잘 받아주고. 중학교 시절 내성적이긴 했지만은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들과도 제법 어울렸다는데 고등학교 땐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 시기가 끝난 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벗지 않는 행동, 모자를 푹 눌러쓰는 행동,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어 보였어요. 외모에 별다른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닌데 유난히 마스크와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는 이군. 급기야 지난 2023년 5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군은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취재에 응했다는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게 됐다는 어머니. 산책을 갔다가 한 1시인가 2시인가 왔는데 집에 없었어. 근데 이제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낮에 나간 적이 2년 반 동안 한 번도 없으니까요. 중학교 3학년 이후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군의 은둔 생활과 외모 컴플렉스가 심해진 것 같다는 어머니. 자기 얼굴을 누가 보면 안 된다.
자기 혐오가 너무 심했어요. 얼굴을 갈아 없애고 싶다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씻고 나는 더럽다 이러고 항상. 친구들이 볼까봐 학교에 가지 못할 지경이 되면서 엄마와의 갈등도 깊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어머니가 이군방에서 찾아냈다는 충격적인 사진들. 사진에서 자신의 얼굴 부분만 의도적으로 태운 겁니다. 피고인이 신체 이형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장애로 인해 유발된 관계망상적인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에 이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실제 외모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스스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 과도하게 외모에 집착하고 망상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질환인 신체 이형 장애. 그래서 종국에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랑 교제하는 사람이니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도 더불어서 완벽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완벽한 사람이 되리라는 희망, 그 이상화된 사람을 별이 아닌 달이라고 칭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한 극도의 불만과 열등감을 갖고 있지만 이상적이고 완벽한 존재로 여기는 지수양을 통해 구원을 꿈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9월 달에 보면은 이제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내용이 누구 주변인이 너한테 피해자한테 고백했다면 뭐 이런 종류의 갈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 지수양에게 답변 오는 속도나 글자 수 같은 사소한 부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녀에게 답장이 없는 사이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점 망상을 키우게 된 걸로 보이는 이군. 피해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 봐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너무 부족하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 피해자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데 이 가해자에게는 그 논리가 완벽한 거예요. 기괴하고도 뒤틀린 정신세계 속 이군은 현재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너 죽고 나서 12월 28일에 너가 꿈에 나왔어. 나 왜 죽였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꿈속에 너는 오히려 웃고 있더라. 날 보더니 반가워하고 네 옆에 앉은 나를 안아주면서 환하게 웃고 있더라. 그날 그때 너를 마주보며 웃었던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정말로 행복했어. 언젠가 다시 너와 아무래도 좋을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날이 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 미안해 송지수, 미안해. 피해자가 되게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꿈을 꿨다고 감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정말로 있을까? 내가 설령 죽였지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있구나라고 지금 완전 착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초조하게 선고를 기다리는 가족과 친구들. 법원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고요. 징역 20년은 법이 현재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막상 소년범 최고형인 20년형 선고가 났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후련할 수 없습니다. 딸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면 손에 잡힐 듯한 딸. 하지만 이젠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엄마, 또 어느덧 새해가 지났네. 나를 낳아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생각해. 엄마와 딸은 영원한 친구라잖아. 난 항상 우리 엄마가 제일 자랑스럽고 멋진 엄마라 생각해. 항상 고맙고 사랑해. (2024년 12월 25일) 16살 소녀 지수의 시간은 그날 멈췄지만 뼈저리게 뉘우쳐야 할 소년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